아이 걸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미스 뿅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딱 걸리네. 네. 자, 여러분들 혹시 인생의 그 버킷리스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 버킷리스트는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 사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한테 뭐 여행은 뭐 답사죠, 답사인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뭐냐면 걸어서 동쪽으로 가서 드디어 바다를 만나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꼭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뭐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젠가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꼭 한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한번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걸어서 동해바다를 그 동해바다에 내 발을, 아마 그때쯤 되면 물집 터지고 뭐 난리도 아닐 겁니다. 제 발은요. 그죠? 거기 그 짠 소금물 그 동해바다에 발을 담그고 한번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 시간. 같이 가실라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은 이렇게 누군가를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설레는 마음을 갖고 우리 역사 속 여행 마지막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고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총과 릉의 차이는 뭘까요? 감독님, 총과 릉의 차이. 예, 좋아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총과 릉의 차이는 뭐냐면요, 총은 그 무덤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특징적인 어떤 유장품들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무용총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고분 벽화 중에서 무용, 춤추는 무용,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무용총 이렇게 붙인 거예요. 주인을 알 수가 없어요. 릉이라고 붙일 때는 그 주인을 알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무령왕릉, 무령왕, 주인을 알고 있으니까 릉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상식으로 하나 알고 계세요? 바로 그 고분입니다. 자, 그 고분 한번 갈 텐데요. 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참 유사해요. 이건 뭐 앞에서도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던 내용들인데, 그 이유는 뭐다? 그 지배층의 계통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백제로 연결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문화 유산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고구려의 그 고분 형태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고구려에서는요, 어떤 무덤이었냐면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이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그 무덤 형태가 바로 장군총이 되겠습니다. 장군총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돌을 쌓아 올린 거예요. 쌓아 올린 어떤 이런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이즈, 스케일, 고구려에서는 스케일 장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광개토 태왕 비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6.39m, 무게는 37톤이야. 아니, 비석이 그 정도면 그 뒤에 있는 무덤은 어느 정도일까? 이 고구려분들 스케일 장난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장군총이 아마도 광개토 태왕의 그 무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돌무지 무덤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이제 무덤 형태가 바뀌어요.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 굴식 돌방 무덤, 자, 어떤 형태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무덤 형태는요, 이렇게 쭈쭈쭈 들어가서 출발하고, 이 복도가 있고 복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그 지붕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지붕 형태를 우리는 모주림, 그러니까 모서리를 줄여나간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고구려 이 고분 양식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어떤 방식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입구가 있고,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요 복도 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들. 자, 요게 지금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의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여러분들,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입구가 있다 없다? 입구 있잖아요. 그죠?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고 복도가 있으니까 이 복도에다가 이제 벽화를 그린 거예요.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있습니다.
예,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방이 있고 여기 이제 관이 놓여져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굉장히 부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입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도굴이 너무 쉬워요. 이 도굴꾼들은요, 그냥 막대기로 쭉쭉 찔러보면 어디가 입구인지를 아주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문화유산들을 다 싹쓸이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도굴꾼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제가 욕 나오는데 이게 방송이니까 제가 욕을 못할 뿐이지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 문화유산을 가져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역사의 타임캡슐, 즉 역사의 시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번 지워져 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복원이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들 앞으로 뭘 하더라도 도굴꾼은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돼, 이거 지금 너무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죠? 예, 그래서 없어요. 고구려 문화유산들이 다 도굴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건 그래서 벽화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벽화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 뭐 각저총이니 무용총이니 뭐 이런 어떤 그 이름들이 이제 붙여지게 되는 그런 형태다. 이게 지금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 형태를 여러분들 백제도 그대로 따라와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개통상에 비슷한 그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돌무지 무덤이요 그대로 따라와요. 그대로 따라와요. 똑같아요. 네, 초기에. 그래서 이 대표적인 무덤을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바로 석촌동 고분을 들 수 있습니다. 석촌동. 여러분들 백제는 여러분들 어디를 배경으로 서울을 배경으로 한강을 배경으로 출발하는 그런 나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석촌동 여러분들 서울에 이 복잡하고 이 사람 많고 땅 귀한 곳에 진짜 이렇게 큰 무덤이 있을까?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한 뼘의 길이가 거의 한 50m.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운동장에 반 사이즈 되는 그 무덤이 있단 말이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할 때 여러분 봐봐. 운동장을 쫙 가로질러야 되는데 그 반 정도 되는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백제 무덤이에요. 제가 볼 때 근초광 무덤 같아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이거를 보려면 옆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 봐야 돼, 스케일. 그래서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롯데월드에 가시면 자이로 드롭 있죠? 그 자이로 드롭을 타고 올라가시면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이로 드롭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굉장히 많더군요. 이거 보려고 지금 그렇게 많이들 올라가는 것이죠. 자이로드를 타고 올라가면 이게 딱 멈춘다? 멈추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 그때 봐야 돼. 눈 크게 뜨고,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크게 뜨고 밑에 보면서 석촌동 고분이 어딨나? 석촌동 고분이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떨어져. 네.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롯데월드 가서 자이로드롭 타시고 석촌동 고분 찾아보기 숙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꾸 놓쳐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올라가고 세 번째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진짜 대단한 무덤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이렇게 돌무지 무덤의 형태는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 돌무지 무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뀝니다. 똑같이 이렇게 굴식 돌반 무덤의 형태로 바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덤 말고 또 다른 형태의 무덤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벽돌 무덤이 있다는 얘기예요. 벽돌 무덤.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이 문영 왕릉이 되겠죠. 이 벽돌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 이 남조와의 어떤 그 교류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벽돌식 무덤이 이게 중국 남조의 어떤 형식 스타일이거든요. 이걸 지금 따왔다는 얘기는 중국과 그만큼 이 백제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다. 이 백제의 선진문화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외국과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교류 속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구분 봤고요. 그 다음에 신라를 볼 텐데, 신라는요 달라요. 고구려 백제가 이렇게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있지만 신라는 달라요. 자, 어떤 무덤이냐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예요. 덧널 무덤의 형태더라.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대표 중에 바로 천마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어떤 무덤이냐면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관이 하나 있어요. 자, 관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게 관이잖아요. 이걸 널이라 그래요. 널이라고 그러는데 이 덧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을 더 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더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누워 있겠지.
예, 이렇게 누워 있고 여기는 뭐 부장품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겠죠. 그릇이나 뭐나 이런 뭐 금은 보화들이 쌓여져 있겠죠. 그리고 돌을 쌓아 올려요.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요. 예, 돌을 무지하게 쌓아 올립니다. 예,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 흙으로 덮어요. 이런 식으로. 예, 돌무지 덧널 무덤. 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쌓아버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입구가 있다 없다? 입구가 없죠. 그냥 저렇게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해보니까 입구 없어요. 그러니까 벽화를 그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벽화를 그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굴이 쉽다 어렵다? 도굴이 어려운 거예요. 도굴이 어려운 거예요. 예, 이런 어떤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는요, 뭐 금관이며 뭐 이 벨트, 이 금으로 만든 어떤 금대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도굴이 어려워요. 도굴이 어려. 이거 거의 뭐 도굴하려면 거의 뭐 이거는요, 거의 포크레인 갖고 와야 돼요, 이건요. 그러니까 뭐 그건 거의 발굴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덕분에 이런 어떤 그 특징들 때문에 이 신라의 어떤 문화유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서 박물관 가시면 신라의 문화유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 참 신라 그러니까 경주에 가시면 이런 무덤 있잖아요. 대릉원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너무 멋있다. 요즘 경주가 너무 이게 뭔가 로맨틱해졌어. 예. 특히 여러분들 밤에 야경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예. 특히 이 무덤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 이게 조명을 쏘아요. 이게 같이 그냥 그룹으로 있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그 밤에 그 푸르름이 그 조명을 통해서 비춰지는데 너무 멋있어. 그런데 그 앞에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밤에 야경 비치는데 그 무덤 앞에서 차 한 잔 마셔보세요. 이거 정말 끝내준다. 너무 멋있어요. 예. 경주의 밤은 여러분 이래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낭만적이에요. 경주의 밤에 여러분 숙소에 계시면 안 돼요. 경주는 오히려 밤이 돼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밤에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실래요? 무덤을 보면서. 근데 무덤을 보면서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다. 근데 이게 진짜 봐야 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바로 그 돌무지 덧널 무덤. 네. 옛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모습들, 삶과 죽음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힐링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돈도 벌게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로 와요. 통일신라로 오면 이게 아마도 이 굴식 돌방 무덤이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어떤 그런 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신라로 오면 바뀌어요. 이 통일신라도 이제 넘어오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바뀌어 나갑니다. 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는 신라의 그 대표적인 무덤이 있다면 바로 김유신묘. 우리 잘 알고 있죠. 네, 김유신묘가 있습니다. 자, 이 김유신묘 같은 경우에는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호석을 이렇게 둘러놔요. 예, 호석을 이렇게 둘러놔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 호석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위에 이렇게 흙을 덮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조각들이 새겨져 있어요. 뭐 왜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지 신상 있잖아요. 그 12지 신상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지 신상, 12지 신상의 그런 호석들 지키는 보호할 옷자 지키는 어떤 그런 돌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무덤 하나만 갖고도 참 많은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개통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제일 기억나는 무덤, 뭐 제가 가볼 수 있는 무덤이 이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경주에 갔을 때 옛날에 참 이게 지금 가능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했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아니 어떻게 여기를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서 왜 엄청 크니까 그 황남대총 막 이런 데 올라가서 떼굴떼굴 굴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나쁜 거야. 이거 완전히 문화재를 파괴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때 나만 굴른 게 아니었어. 우리 집단적으로 다 굴렀거든. 이게 참 그 당시에는 참 이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예, 지금은
그러다가 큰일 나는데 어쩌건 이제 그런 어떤 기억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당시 어떤 문화재에 대한 어떤 보호 인식들이 지금 적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추억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주에 가시면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